자, 이 시간은 22페이지 조동사예요. 전 시간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그 조동사의 특징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본 수업을 들어본 분들 알겠지만 이 조동사도 사실은 쉬운 단어는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조동사 전체적인 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암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조동사 배운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외워놓고 이게 이제 익숙해진 상태에서 만약에 본 수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양을 따지면 좀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제일 중요한 걸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본 수업에 나오는 그 조동사 내용도 충분히 좀 쉽게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수업의 조동사를 들었던 분이든 아니면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분이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조동사를 먼저 공부를 해 놓은 다음에 바로 본 교재에 있는 조동사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조동사를 먼저 공부해 놓고 본 수업에 이제 조동사를 또 준비한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동사부터 할 건데 먼저 조동사 메뉴의 제목 옆에다가 요걸 간단하게 써 놓으세요. 조동사의 제일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거 뭐 여러분들 거의 다 외웠을 거예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그럼 이건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외웠을 텐데 이걸 이제 좀 생각을 또 역으로 또 해보세요. 뭐냐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제 조동사를 안 배웠었다면 문장을 이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동사를 안 배운 상태라면 여기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비동사나 일반 동사만 이제 여기에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동사라든가 일반 동사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동사를 처음 배운다고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문장에서 조동사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그 앞자리가 조동사 자리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동사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가 됐건 일반 동사가 됐건 문장의 동사 바로 앞에 요 자리가 바로 조동사 자리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다 조동사를 써. 그러면 뒤에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을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조동사에는 s나 es를 안 붙여요. 조동사에는 s나 es를 안 붙인다고.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 알아차렸겠지만 다시 이제 원래 문장을 다시 또 봐요. 원래 문장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왔는데 일반 동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주어가 만약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 시제라면 일반 동사에는 s나 es를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울 조동사라는 단어들은 s나 es를 안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조동사는 중복될 수 없어요. 조동사는 겹쳐 쓸 수 없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는 수영을 한다. 그러면 he swim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수영한다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조동사 can을 집어넣어봐라. 그러면 he, 조동사는 동사 앞자리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can을 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라 하더라도 이런 데다 s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 와서 swim에다가도 이제는 s를 붙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써주면 그는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걸 만약에 미래 시제로 고쳐봐라.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will이니까 will을 또 can 앞에다가 써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swim만 있으면 수영한다, 수영하다. can swim 하면 수영할 수 있다.
여기다 will 집어넣으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수용을 못하는데 미래에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은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되거든요. 내용은 성립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동사의 성격을 갖는 단어를 이렇게 나란히 반복을 해서 써놓으면 이런 게 틀린 표현이란 소리예요. 그 얘기예요. 조동사는 겹쳐 쓸 수 없다. 그러면 he can swim이라는 문장을 미래로 고치는 게 안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미래로 고칠 수는 있는데 조동사가 중복이 됐으니까 틀린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고치면 돼요.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를 그대로 써주고 뒤에 있는 조동사를 같은 뜻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be able to 이렇게 바꿔주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문장 성립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조동사의 제일 기초적인 성질 세 가지예요. 기초적이면서 또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해서 이제 조동사의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이제 교재에 22페이지를 봐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 can, may, must 세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줄에 will, shall 두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이 다섯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단어를 설명하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would, should라고 나오죠. 거기서 should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조동사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지금 거기 있는 should예요. 거기다가 이제 별표를 쳐두고 또 다음 줄을 보니까 ought to, used to 이건 두 단어가 합쳐서 조동사예요. 또 그 다음 줄을 보니까 need랑 there가 이제 각각 같이 적혀 있죠. 이게 이제 조동사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중에 처음 다섯 단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첫 번째 줄에 can, may, must. 두 번째 줄에 will, shall.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여기다가 이걸 써놔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줄에 옆으로 can, may, must. 이렇게 세 단어가 나란히 있고 또 다음 줄에 또 옆으로 will, shall. 이렇게 이제 나란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에 would, should 또 나란히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should에다가 별표 치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뭘 적어두냐면 그 첫 번째 줄에 세 단어 각각 옆에다가 단어의 과거형을 한번 써보세요. 또 다음 줄에 will, shall 옆에다가 또 조동사의 과거형을 한번 써보고. 자, 먼저 can의 과거형 could, may의 과거 might. 자, 그리고 이거 적어두세요. must는 과거형이 없어요. 과거형 없음 이렇게 적어둬요. 그 다음에 will의 과거형 would, shall의 과거형 should 이렇게 꼭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적혀있던 단어 말고 그 단어들의 과거형 could, might, would, should 이제 과거형까지 이렇게 이제 추가로 적었죠. 이제 조동사 전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단어짜리로 ought to, used to, 그 다음에 need, there.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페이지에 있는 게 조동사 전부 다거든요. 자, 먼저 요걸 좀 조심해요. will의 과거형 would가 있고, 애초에 책에 적혀 있던 would가 있죠. 여기 would와 여기 would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would라는 조동사 애초에 적혀 있던 것은 아까 will의 과거형 말고 다른 자체로 또 조동사로 쓰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따로 적어 놓은 거고, 또 shall의 과거형 옆에다 should라고 쓰라고 했죠. 여기 should하고 좀 전에 별표 친 should는 또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라고요. 또 다른 should가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별도로 적어두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은 이런 거 봤으면 됐고요. 조동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 가정법을 배울 거거든요. 가정법에서 바로 이게 나와요.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 가정법에서 이렇게 조동사 4개, 8개가 가정법에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을 배우기 직전에 조동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조동사 때 배웠던 그 뜻 그대로 가정법에서 요 8단어를 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동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가정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단어가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would, should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would, should와 여기 would, should는 다르다는 거, 그거 조금만 조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먼저 can하고 may하고 must를 나란히 해놓을 건데 요 세 단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단어를 먼저 나란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본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약간 복잡해지는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처음 기초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끝내서 여러분들이 또 본 수업 준비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꼭 그 기초 요 입문 시간에 했던 걸 먼저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꼭 공부 계획을 세우세요. 자, 먼저 요 세 개부터요. 서로 이제 비교해서 보세요. 먼저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can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자, 먼저 can의 과거형은 could라고 했고요. 자, can의 제일 대표적인 뜻, 그걸 바로 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뜻이 바로 이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 can의 두 번째 뜻은 추측이라고 그래서 여기를 좀 조심하세요. can이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할 수 있다란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가로 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문이라면 not이 붙어 있을 테니까 can't 이렇게 적어놓고 의문문이라면 또 주어랑 자리가 바뀌어 있을 테니까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can에다가 not을 붙이면 기본적으로 이 뜻은 있어요. 할 수 있다의 반대말 할 수 없다 라는 뜻도 있는데 그 뜻 말고 뜻이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의문문에서도 can이 할 수 있다란 뜻도 있지만 그것 말고 뜻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되는데 바로 can은 1번의 뜻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은 2번에 맞춰서 바로 이 뜻을 확실하게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추가로 공부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자, can이 부정문에서 추측으로 바로 이런 뜻일 때도 있다는 거. 뭐뭐 일리가 없다. can이 의문문에서는 이런 뜻이 있어요. 과연 뭐뭐일까. 이렇게. can은 이게 끝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조동사는 겹쳐 쓸 수 없다 하면서 will, can 이렇게 나왔을 때 can을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있었죠. 바로 can이 1번 가능의 뜻일 때 요때 동의어가 이거예요. be able to 그리고 동사 원형. can이 추측의 뜻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없고요. 가능의 뜻일 때 한해서만 can을 이렇게 세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돼요. can의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워놓고 본 수업에 들어가서 can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안 해놓은 상태에서 본 수업에 들어가서 또 세 번째 무슨 뜻이 있고 네 번째 또 무슨 뜻이 있고 해서 쭉 적어줘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를 한 번에 외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데 요까지만 정확하게 알아놓고 그 다음 걸 추가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쉽게 공부를 끝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can은 여기까지만 이제 제대로 알아두고 이제 추가로 본 수업 가서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 may의 과거형은 might라고 했죠. 자, 먼저 may의 제일 대표적인 뜻은 허락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해도 좋다.
may의 두 번째 뜻, 여기에 또 추측의 뜻이 있어요. 뜻은 이거예요. 뭐뭐일지 모른다. 바로 이렇게. may라는 조동사는 이렇게 딱 두 개만 제대로 외워놓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외워놓고 본 수업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 수업을 들으니까 외울 게 막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두면 본 수업이 훨씬 더 쉬워져요. 자, 여기서 아까 can의 1번의 뜻일 때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may도 요 1번의 뜻일 때 여기 허락의 뜻일 때 또 그 조동사가 이제 겹쳐 나올 때가 있을 테니까 그럴 때 이제 대체하는 표현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놓으세요. 해도 좋다란 뜻일 때 동의어가 이거예요. be allowed to 하고 동사 원형. 한 번만 더. 추측의 뜻일 때는 be allowed to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허락의 뜻, 해도 좋다란 뜻일 때 바로 이게 동의어다 이 말이에요. be allowed to 동사 원형. 자, may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must. must는 과거형이 없다고 했죠. must의 대표적인 뜻은 필요, 의무라고 해서 이 뜻이요. 뭐뭐 해야 한다. 두 번째, must의 두 번째 뜻은 추측이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can하고 may하고 must를 나란히 적어놓은 이유는 바로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추측의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추측. 뜻은 각기 다 다르지만 구분을 할 때 must에도 두 번째 뜻이 추측, can도 추측, may도 추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란히 적어놓고 비교하면서 외우더라. 이런 점에서 이제 나란히 적어준 거예요. must가 추측일 때는 이 뜻이에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must도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워두고 본 수업 들어가면 must는 별로 배울 것도 없어요. 본 수업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must에서 조금만 더요. must가 의무의 뜻일 때 한해서 또 여기 다시 보세요. can이 가능일 때 be able to, may가 허락일 때 be allowed to 이런 것처럼 must가 의무일 때 동의어 have to 동사 원형. 자, 이렇게 must가 추측의 뜻일 때는 have to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의무의 뜻일 때는 바로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요걸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외워놔도 요 조동사 세 개의 핵심은 다 외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외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본 수업의 내용까지 완벽하게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한 상태에서 본 수업 공부를 시작을 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must를 중심으로 조금만 더 추가를 할 테니까 먼저 여기까지 완벽하게 외워놓은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세요. must가 2번 추측의 뜻일 때 반대말, 의무의 뜻일 때 반대말을 한번 정리를 해둬요. 먼저 뜻만 여기까지 먼저 완벽하게 해둔 다음에 자, 먼저 must가 추측의 뜻일 때 반대말이 뭐냐면 뭐뭐임에 틀림없다에 다시 한번 보세요. must가 추측의 뜻일 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서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했죠. 자, 요 뜻일 때 반대말이 뭐냐면 우리말부터 연결해봐요.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의 반대말은 그는 미쳤을 리가 없다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must가 추측일 때 반대말은 can에 not을 붙인 can't. 요게 반대말이에요. 뭐뭐 일리가 없다. 그러면 조동사 3개를 배우면서 추측일 때 이제가 다 있으니까 비교해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must가 추측일 때 반대말이 바로 요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것이 추측일 때 반대말은 또 must가 되는 거고, 그러면 may는 추측일 때 반대말이 뭐냐?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not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뻔히 아는 거니까 쓸 필요도 없는 거지. not을 여기다 not을 붙이면 뭐뭇이 아닐지 모른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외워두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must가 의무일 때는 반대말이 뭐냐? 반대말이 뭐냐면 이제 여기가 좀 복잡할 텐데 잘 보세요. 뭐뭐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바로 이거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를 이제 영어로 쓰면 그게 이제 must가 의무일 때 반대말이거든요. 요때 have to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have, 다시 요 have to를 사용해서 여기다 not을 붙이는 거예요. don't have to.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 have는 일반 동사니까 부정문으로 고치려면 조동사 do를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not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don't have to. 근데 여기 have를 조동사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일반 동사로 볼 수도 있고 여기 have를 조동사로 취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조동사라면 여기다 not만 붙이면 부정문 되는 거죠. 그래서 don't have to 동의어는 또 이거예요. have not to 동사 원형. 이렇게. 그러니까 not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have의 성격도 같이 결정돼요. 아래 나오는 have not to의 have는 조동사로 봐야 되고요. 위에 있는 don't have to의 have는 not이 여기 있고 요게 조동사니까 여기 have는 일반 동사겠구나. 여기 have는 조동사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have to를 이용한 거 두 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계속 쓰세요. 또 있어요. don't need to 하고 또 동사 원형. need라는 단어가 일반 동사로 쓰여서 need라는 단어가 일반 동사니까 앞에 don't, do에다 not을 붙인 거예요. need가 할 필요가 있다거든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니까 그 need를 부정문으로 고치면 don't need to. 요게 바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또 조심할 거. 여기서 또 동의어가 need not 이렇게 돼요. 하고 동사 원형. 그래서 지금 must에 와서 약간 복잡하게 반대말을 설명해 줬는데 설명한 이유가 곧 need를 또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need에 대해서 먼저 배워두라고 한번 봐두라고 이걸 적어준 거예요. 여기 need는 앞에 don't가 있으니까 일반 동사 need죠. 그런데 여기 아래를 보세요. need 뒤에 not을 붙였죠. 그럼 여기 need는 바로 성격이 조동사인 거예요. 자, 이렇게만 적어 놓는데 약간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긴 to가 없죠. 그게 이제 특징인데 이렇게 이제 적어 놨죠.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암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다시 보세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must가 의무의 뜻일 때 반대말은 이렇게 4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다음 추측의 뜻일 때는 반대말이 can't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제 뭐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원래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올 거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만약에 부정문으로 고쳐라. 그럼 그게 반대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조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된다라고 배웠는데 must의 반대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의무일 때는 반대말이 이렇게 4개, 추측일 때는 반대말이 또 2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상 must라는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반대말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상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must가 1번의 뜻일 때 반대말은 이렇게 4개, 2번의 뜻일 때 반대말은 이거죠. 그러면 must에다가 not을 붙인 건 뭐냐? 그럼 이런 표현은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must에다 not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도로 따로 적어 놓으세요. must에다 not을 붙이면 이 뜻이에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금지가 돼요. 금지. 그러면 우리말로 생각해봐요.
금지의 반대말이 뭐냐? 그게 바로 허락이에요. 그래서 must not은 may가 허락의 뜻일 때 반대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must not의 위치를 잘 기억해둬요. may의 1번의 뜻일 때의 반대말이 must not. 그러면 may에다가도 not을 붙이면 반대말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must not과 may not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may는 1번의 뜻이건 2번의 뜻이건 not만 붙이면 부정문이 돼요. 반대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해도 좋다의 반대말이 may not일 거 아니에요. may not. 이때 may not의 동의어가 must not이다. must not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may not의 동의어가 바로 must not. 이렇게. 자, 마지막에 여기가 약간 헷갈리겠지만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외워져 버리면 본 수업은 훨씬 더 쉬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처음 조동사 3개 끝났고 이제 그 다음 줄에 will과 shall. 그러면서 이제 순서는 약간 바꿔가지고 할 테니까 이제 will, shall을 보세요.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고 shall이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will과 shall은 완전히 동의어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동의어처럼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will하고 shall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shall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 되거든요. shall에 대해서 조심하면 되는데 shall에 대해서는 뭘 조심하면 되냐면 그런데 이건 기초 수업에서 할 게 아니에요. 본 수업에서 가서 해야지. 요거만 하나 적어놔요. 의지미래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의지미래로 쓰였을 때만 좀 주의하면 된다고요. shall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만 적어놓고 우리는 좀 더 이제 단순화 시켜가지고요. 의지미래가 아니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will과 shall은 동의어다 라고 알아두고 그냥 이렇게 하고 공부 끝내요.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will과 shall은 동의어로 공부를 하세요. 나중에 본 수업에 가서 shall에 대해서만 추가로 이 부분만 공부하면 되니까 일단은 동의어로 기억하고 뜻은 이거예요. will과 shall은 동의어고요. 뜻은 이거.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때 또 동의어가 있어요. be going to 하고 동사 원형. 이거. 생긴 모습이 꼭 진행형처럼 생겼는데 조심해야 돼요. 진행형처럼 생기긴 했지만 be going 뒤에 to 동사 원형. 요걸 꼭 확인을 하세요. 자, will과 shall은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줄에 would, should가 나오는데 그걸 잠깐 놔두고요. 그 밑에 ought to, used to.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단어가 합쳐서 조동사예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조동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ought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올 것이고 또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올 것이고. 자, 먼저 ought to부터 ought to 두 단어 합쳐서 딱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만 공부하세요. 첫 번째만. 그러면 두 번째는 좀 이따가 다른 거 할 때 설명이 같이 나올 테니까 그때 적어 가기로 하고요. ought to 첫 번째만 확실하게 알아둬요. 딱 한 가지만. ought to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조동사 중에 별표치라고 그랬던 거 있죠. 조동사 should랑 동의어예요. 그 다음 ought to가 뭐뭐 해야 한다란 뜻일 때 반대말 다시 말해서 not을 붙이면 되는데 not의 위치 잘 보세요. ought not to 동사 원형. not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요. 그 다음 ough는 이것만 외워두면 돼요. 뜻하고 not의 위치. 그 다음 used to는 용법이 딱 두 가지인데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과거랑 관련돼요. 하나는 과거의 습관. 두 번째 또 하나는 과거의 상태. used라는 조동사는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상태 딱 두 가지만 있는데 과거의 습관일 때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상태일 때는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뜻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설명이에요. 뭐뭐였었다. 이렇게. 동사만 과거용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유스터라는 조동사는 무조건 과거를 뜻한다. 이 과거를 먼저 명심해두고 뜻 처리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해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줄 보니까 need랑 there랑 나와 있죠. 자, 이제 이 부분이요. need와 there.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 정도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들으면 충분히 본 수업도 가볍게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need하고 there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란히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두 단어는 용법이 완전히 같아요. 용법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정리해 주는 거니까 일단 뜻은 확실하게 구별해서 외운 다음에 용법은 같이 공부하기로 해요. need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there는 뜻이 이거예요. 감히 뭐뭐 하다. 그러면 이제 뜻은 완전히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요. need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there는 감히 뭐뭐 하다. 이렇게 이제 나뉘어놨으면 다시 이제 이 두 개의 용법은 같으니까 같이 설명 들어요. 지금 need하고 there는 뜻이 이렇게 되잖아요. 뭐뭐 다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need와 there는 평범한 일반 동사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니까 첫 번째 긍정문에서도 당연히 일반 동사일 거고요. 두 번째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도 당연히 일반 동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어는 줬지만 뭐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그냥 need와 there는 뭐뭐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니까 품사상의 동사구나. 그리고 비동사는 아니니까 일반 동사구나.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가는 거지. 자, 이제 집중해서 들어요. need와 there는 이렇게 평범한 일반 동사인데 바로 여기요. 부정문과 의문문에 한해서만 조동사로도 쓰인다. 바로 요걸 외워두면 되는 거야. 부정문과 의문문에 한해서만 조동사로 쓰인다. 그러면 긍정문에서는 조동사로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는 해당 사항 없고 바로 요것 하나. 다시 한번요. 평범한 일반 동사인데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조동사로 쓸 수 있다. 이것 하나를 암기를 하고 또 하나 need랑 there가 일반 동사일 때는 뒤에 to가 따라 나온다. 그리고 to 뒤에는 동사 원형 오는 거예요. 뒤에 to가 따라 나온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럼 이걸로 공부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연습. 그걸 잠깐 할 테니까 보세요. 그러면 need랑 there가 똑같으니까 need에만 집중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요. need에만 집중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He needs to do it.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는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는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need에다 s를 붙였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일반 동사 s를 붙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need는 아주 평범한 일반 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일반 동사면 뒤에 to가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to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왔다고. 그는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만약에 부정문으로 고쳐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걸 해요. 부정문이 되면 평범한 일반 동사로도 쓰이지만 조동사로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요. 지금 이제 하라는 대로 먼저 해본 다음에 또 설명을 들으세요. 지금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치는데 부정문으로 고치면 어차피 need는 조동사로도 쓰인다라는 걸 방금 배웠잖아. 일반 동사로도 당연히 쓰이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봐요. 먼저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치는데 need를 조동사로 취급을 해서 부정문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을 다시 일반 동사로 취급을 해서 한번 고쳐 써봐요.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뜻이 결론은 같을 거거든요. 다만 need를 이렇게 취급하냐 이렇게 취급하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부정문으로 고치는데 각각 조건을 줬어요. 바로 이걸 잘 떠올리면서 부정문으로 고쳐 써봐요. 그럼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결론은 같은 뜻이 된다고. 자, 해보고 나서 직접 해보고 나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제 할 테니까 봐요. 부정문으로 고쳐라. 그러면 이제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부정문이 되면 다시 봐요. 일반 동사, 조동사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조동사로 취급을 해서 해보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차피 부정문으로 고칠 거니까 여기 need를 조동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s 붙이면 안 되죠? 뒤에 to가 또 오면 안 되죠? 일반 동사 할 때 to를 쓰는 거지 조동사 할 때는 to 쓰면 안 돼요. 뒤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조동사 취급을 해버리면 여기 s와 to를 이렇게 빼버리면 조동사 취급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조동사니까 지금 손 있는 데다가 not을 넣어버리면 그러면 간단하게 부정문이 되죠. 자, 이게 답이에요. he 이제 조동사니까 s 붙이면 안 되지. 그리고 조동사니까 not을 붙이면 되고 그리고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와야죠. 이렇게. 바로 이거 여기 need가 바로 조동사예요. 그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부정문이라도 일반 동사도 취급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또 일반 동사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게 일반 동사라면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었겠죠. 그러면 조동사 뭘 쓰냐면 do를 써야겠지. 근데 3인칭 단수 현재라서 s가 붙었으니까 do에다 es 붙인 does. 근데 요게 바로 조동사니까 바로 뒤에 not을 붙여요.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일반 동사 need를 일반 동사로 보고 취급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need를 쓰겠지. 그리고 일반 동사 할 때는 to가 따라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need 다음에 to 하고 do it. 이렇게 고쳐 써주면 그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윗문장과 아래 문장이 구조는 다르지만 뜻은 결국은 같은 거다. 해서 이 두 문장이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돼요. 이것도 얼마 전에 아주 최근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기초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기초 자체가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기초에서 한 단계만 벗어나면 대부분 시험 문제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need not 하고 같은 표현이 doesn't need to. 그러면 이렇게 묶어내면 이게 바로 동의어란 얘기 아니에요. need not, doesn't need to. 뜻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죠? 근데 만약에 주어가 3인칭이 아니라면 doesn't가 아니고 don't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 es 빼고 don't need to. 자, 이제 여기 봐요. 아까 must가 의무의 뜻일 때 반대말이 요거. 요것이 바로 네 가지. 그 중에 바로 이거. don't need to, need not. 그게 바로 이거야. need not, doesn't need to, don't need to. 이렇게. 그러니까 need를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 이제 좀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거니까 must의 동의어 외우는 게 아까는 네 가지나 되고 막 헷갈려 보였는데 요게 가닥이 잡히면 이 두 개가 해결이 되고 여기에 have to에 not 붙여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약간 바꿔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연습을 이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조동사는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좀 빨리빨리 해서 설명 끝낼 수 있는 걸 먼저 했고요.
그 가운데 would와 should는 아직 설명이 남았어요. 근데 would는 아주 쉽게 끝나는 거고 should가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 부분만이 아니라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까지를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도 듣고 나중에 본 수업 가서도 또 추가로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would와 would와 should를 끝내고 나면 조동사관이 끝나는데 바로 연이어서 23페이지 보세요. 유니트 2의 가정법 수동태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가정법의 일부를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가정법. 그러면 우리 방금 전 시간에 이런 거 했었는데 가정법 공부할 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12시제의 동사 형태를 외우고 있으면 가정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정법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12시제의 형태를 한 번만 다시 읽어보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놓고 그리고 나서 가정법 설명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왜 쉽다고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요. 수고하셨어요.